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 및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873억 3,511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8억 9,17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특성 및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시설 종사자의 법적 의무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은 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36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임시보호입니다. 노숙인에게 숙박비 및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시보호 대상자 증가로 인해 시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누구나 돌봄 방문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일상 돌봄 사업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에게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안부 확인 및 생활 행태 개선 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230만 2천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57조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 정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9억 2,224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9조 이재민 구호는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63조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출생 사망 시의 필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서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은 폭염 대비 저소득 안전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3억 3,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으로 1,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6억 9,15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 9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설명서 377쪽과 378쪽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보조금 320만 원, 도비 보조금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 잔액으로 5,2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과 381쪽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2월금으로 국비 4,500만 원, 도비 7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82쪽 기타 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 변경 내시에 따라 9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1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5쪽 의료급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 결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5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냉방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시 특별지원금이라 안성시하고는 이제 큰 영향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냉방비 1회로 5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취약계층이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없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요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에어컨 전기료가 주 용도가 맞는데, 근데 이제 에어컨이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에어컨이 없는 분도 있고,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풍기로 지내는데, 또 우리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약계층 대상자분들 중에 에어컨 없는 가구가 더 많습니까? 솔직히 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어컨을 지원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안성 아직 그런 사업은 아까 바우처 말씀하셨듯이 진행 네. 중에 있는 겁니까? 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그 에너지 재단에서 매년 이렇게 신규로 신청 받아서 이제 이렇게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혹시 몇 건 있습니까? 진행 중인 사업 중에? 그건 저희 과 부서가 아니고 좋습니다. 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이게 때문에 이제 왜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 5만 원이면은 폭염일수 경보만 해도 안성에 34회거든요. 34일. 그러면 1회에 5만 원이면 뭐 한 달을 좋게 쓴다 하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 재기금에서 국장님 이 안성시도 추가로 다 5만 원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예산 구조상 같이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까? 1월에 12로 그 생활안정 지원금도 12 전액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혹시나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있는 경우가 안성에 있었습니까? 이번 경우에 취약계층 중에서 사고 난 경우가 있습니까? 뭐 열사병이라든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네, 좋습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국고 반환금 중에 12억 7천만 원이 반환금이 됐더라고요. 이 중에 누구나 돌봄이 한 1억 3천 정도, 죄송합니다. 2억 9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이게 2024년도 누구나 돌봄 사업은 초창기라 이제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반환된 거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급은 한 4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근데 인건비로 또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럼 이 국고보조금하고 12 인건비 상승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별도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혜 의원님.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그 노숙인 임시보호 관련해서 저희도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노숙인들이? 네,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예, 일단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임시로 7일 정도 보호를 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안성에서 이제 노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보낼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급자 책정이나 긴급 생계비, 긴급 주급이 그래서 그분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완료를 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안성에 그러면 25분 정도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복지관장 백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이 25명 지원했던 거고요.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연초부터 발생해 갖고 귀양렵이라든가 이제 그 영빈 여인숙이라는 만매복지타운에서 있다가 다 퇴소한 사람들이고 현재는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이 노숙인들에 대한 정책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추세가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자립도를 좀 키워보자라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안성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협약 체결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 자립도를 늘어나게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안성시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만한 아직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향후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노숙인들 안성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이 이제 그 거주가 일정치 않아 갖고 떠돌이 생활하거나 아니면 음주, 알코올릭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취업시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률이 77.5%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뭐 물론 나머지 22%는 왜 안 썼냐 이런 말도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77%면 그래서 지급률도 92%, 98% 정도 된 건데 나머지 20%는 왜 안 쓰는 걸로 보세요, 과장님? 예, 복지관장 백입니다.
예, 개인마다 그 소비 취향이 틀려서 그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때 추석 때 그런 거 제수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축했다가 또 2차에서 또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니까 그래서 그때 비용을 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소비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안 쓰게 되면 그 전에 또 문자로 다 발송해 쓸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추석 때 그 대부분 집행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지급이 이제 곧 있으면은 시작을 할 건데 네. 이 건강보험료 27만 3,380원 이하만 이제 하위 90%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2차는. 예, 예. 그러면 저희 안성시는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1차에 비해서 2차에 어느 정도가 줄 거다. 이게 지금 세전 771만 원이거든요. 예, 월급으로 따지면. 예. 그러면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될까요? 이 상위 10%에? 이제 그 2차는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중위소득 뭐 210%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8월 26일 날에서 그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내시된 게 1차는 저희가 19만 4,964명 안성 전체 인구였는데 그 인구의 80% 비율해 갖고 15만 5천 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차에 비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요거는 저희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일괄적으로 1차 배정 인원의 80%만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4만 명이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15만 원이 초과할 경우, 15만 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제 또 그 3차 그 내시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다고 한 건데요. 아마 1, 2차 지급하고 나서 그런 10% 이렇게 변동 이런 폭이 있으면 추가로 내시하거나 아니면 감액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유형별 보면 이 신용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에서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된 데들은 또 있잖아요. 시군별로 다 안 된 게 아니고 된 데가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저희도 이제 카드사에 그 지출 내역을 요청했는데 그 카드사에서는 그 지출 내역을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한 거고요. 이제 코나이만 이제 저희가 의뢰해갖고 이제 지출 내역을 뽑아드린 상태인 건데 그 그냥 일반적인 자료로는 그 저기 먼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한국 신용 데이터에서 분석한 것들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거의 작년 대비 한 6.4% 이상 증가됐다고 해서 그런 일반적인 자료만 저희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예, 카드사에는 시군에다가는 아직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집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내역을 줄 수 없다고 진행이 하거든요. 끝나면. 예, 나중에 어차피 정산에 들어오니까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황인 의원님.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한 거 보면요, 산출 근거들 보면 실제로 시민들한테 가는 돈 말고 뭐 홍보비, 알림톡 수수료, 뭐 읍면동 사무용품 지원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시민들한테 가는 거 말고 신청주의를 해제를 하면 그 나머지 사업비들은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신청주의를 지금 정부에서 향후에는 없애겠다는 방침인 거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뭐 장비 임차료 이런 게 딱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신청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신청은 하는데 기존에 그 돼 있던 사람들은 그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 현장은 그 현장에 그 접수 인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면 폐지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장비 임차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전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신청을 안 해도 이제 줘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데이터로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줘버린다는, 신청주의를 폐지한다는 건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정확한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아 갖고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신청을 안 해도 되면 요 비용들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죠. 예.
그 지금 이게 나머지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지급할 때도 이렇게 읍면동별로 제가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서 다 따로 인력들 있더라고요. 2차도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나요?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상도 그렇게 하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신청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있을 수 그걸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데 시간은 뭐 오래 안 걸리나요? 아, 명단 리스트가 사전에 오기 때문에요. 네. 그 리스트에 없으면은 이제 부적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그럼 그 부적합 대상인지는 내가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긴급복지 지원 사업 그 사업비 올렸는데 그 지원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200가구, 300가구 가까이 늘었나 봐요. 이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긴급복지 지원 해당 가구 수가 이렇게 는 게? 예, 복지건축과장 배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속 그 신청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기 사유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넓게 이렇게 폭넓게 완화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도 그 올해 그 초에 약간 상반기 중에 금액이 부족해 갖고 이제 지급을 못했던 부분, 지급 보류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 더 신청해 갖고 그나마 3억 정도 이렇게 이번에 그 증액을 해줘 갖고 약간 그 사업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 그 가구 기준들 완화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많이.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그 실직이라든가 뭐 사업 실패나 아니면 이혼이라든가 사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한 질병이나 부상 걸려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자체 조례로 복지부 고시라든가 해갖고 뭐 사례 관리 대상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를 약간 좀 폭넓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넓혀놨습니다. 이게 재산 기준 같은 예, 거,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 있고 어쨌든 뭐 차상위 계층 정도까지는 돼야 이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차상위보다 좀 아래는 이게 저기 소득은 75% 이하이기 때문에요. 차상위는 50%까지라 차상위보다는 좀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돌봄 사업 이제 보면 2025년도 상반기에서 재판정 포함 15명 중 11명이 이용 중이다. 이게 그 기존의 이 재판정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대상이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판정 이게 그 6개월 단위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6개월 지나면 또 이제 다시 재판장에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재판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일상 돌봄 사업도? 이거는 저기 그 지원 기준 아니고 다시 이제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느냐 일부 부담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아예 기준 없고 자기 본인 부담금이 있느냐 없느냐. 예, 소득 기준에 따라서. 따라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10% 부담하거나 그 기준만 있습니다. 보통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인가요? 예, 대부분은 1인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년 가구에서. 어떤 경우에 주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1인 가구여서 뭐 병원을 다니는데 도울 사람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인가요? 예,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그러니까 노년기에 접하기 전에 중장년 나이 연령대에서 이렇게 가족 돌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또 식사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복지 대상자로서 청년, 중장년 이런 게 처음인 거잖아요. 거의 이 사업이. 예,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거 홍보를 많이 하면 점점 수요는 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1인 가구도 많고. 예, 저희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금 329억 그죠? 한 330억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비용들 중에서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대로 사용을 한다고 앞서 황윤희 의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홍보라든가 아니면 뭐 문자 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급 문자 알림톡 지급 수수료라는 거는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 문자 알림톡 지급 수수료는 이제 코나이 사용할 경우에 이제 얼마 사용했습니다. 지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문자로 보내주는 시스템에 갖고 수수료인 건데요. 이게 이제 그걸 굳이 지급할 필요가 있냐 해갖고 이제 그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이제 그 코나이 측에 그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거기서 이 수수료를 이제 받는다고 해서 세워둔 부분인 건데 31개 시군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갖고 이거를 향후에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얼마를 썼습니다. 예, 얼마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하는 남았다고 그런 자기네가 알려주는 건데, 거라는 거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했을 때 인구수가 많은 곳들은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리시느라 힘드셨다는 얘기도 하시고 삼동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인근이면 괜찮은데 이제 뭐 택시 타고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나왔을 때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투여를 할지 어떻게 나눠서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저희가 민생회복에 관련돼 있는 지급을 했을 때마다 매번 나왔던 얘기라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업종별 매출 현황 세부 내역 보고 좀 여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연번을 1번으로 해서 41번까지 주신 게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그 7, 8월에 쓴 매출액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신 거가 맞는 건가요? 네, 팀장님. 네,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요 지금 현황은 저희가 그 코나이에서만 출력한 거고요. 신용카드나 이런 건 출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나이 사용 그 순서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코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안성사랑 카드 네, 맞습니다. 그걸로 예. 하는 게 맞는 지역화폐입니다. 거고 예. 이제 거중에 이제 일반 한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쓰는 슈퍼마켓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슈퍼마켓은 저기 지금 3번에 분류가 돼 있고요. 작은 점포로 돼 있는 것들도 슈퍼마켓으로 다 들어가서 하는 거고. 예. 그럼 일반 한식은 그럼 식사를 음식점을 제공을 다 하는 음식 통틀어서, 전문점 예. 토탈을 얘기하신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반 한식, 그다음에 편의점, 그다음 슈퍼마켓 이런 유로 가는데 또 좀 놀라운 거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이제 예체능계 학원이나 차량 정비, 부품, 인테리어 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이게 네. 예. 한도가 높아지면서 그 전에는 이제 지역화폐를 매출 10억으로다가 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30억으로 늘리면서 사용처가 더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성에 계시는 업종들이 골고루 예, 그러면 맞습니다. 분배가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36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자하고 집행 잔액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시도비 같은 경우는 4억 정도를 갖다가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억이 훌쩍 넘어서 한 17억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여기 혹시 안성 시비가 매칭이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들이 얼마가 있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예,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그 결산 때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자료는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불용액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장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별로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사실은 복지 예산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장되는 게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1,392억 2,052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3,84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지원금 사업은 화장지원금 신청 증가에 따라 시비 3,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은 안성시 추모공원의 옹벽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시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404쪽까지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1억 3,09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4,200만 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금 급여는 8,713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4억 639만 5천 원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서비스 지원 사업은 5,12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05쪽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7쪽의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체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금 증액으로 시비 1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10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부터 423쪽까지는 장애인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27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센터 수역통역센터 운영지원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지원 사업은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은 경기도 여성단체 신년 인사회 미실시와 도 여성기회 경진대회 미출전으로 시비 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여성 창업 플랫폼 설치 구축 지원 사업은
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조 여성 창업 플랫폼 운영 지원은 평생학습관과 공공운영비 통합운영에 따라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 창업 플랫폼 환경조성 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조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여성 비전센터 청사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방역소독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일센터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시설물 장비 유지비를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일센터 환경조성 재료비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은 여성 창업 플랫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되는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바로희망팀 운영 지원은 안성시 가족센터 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과 차량 대여비, 음극 키트 구매 등으로 1,9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7월 가족센터 준공 개관에 따라 집행잔액 28억 2,7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부터 444쪽까지는 아이돌봄 지원 관련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아이돌봄이 단체 상해공제 보험 가입비 추가 편성에 따라 1억 2,98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41쪽의 아이돌봄이 영아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용 신청 저조로 민간 위탁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가족돌봄 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은 출산 장려금 및 새싹부부 성장 지원금으로 둘째아 및 신혼부부 증가 추세에 따라 1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7월부터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에 따라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4,78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 감소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3,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증가에 따라 시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부터 466쪽까지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먼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5,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아반 교사 등 특수 근무 수당 지원은 영아반 교사 채용 증가로 변경 내시에 따라 2,4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부터 472쪽까지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억 7,333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10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7,3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3쪽부터 478쪽까지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3,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3,4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어린이집 운영 0-2세 사업은 7월부터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도비 내시에 따라 6,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3,1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폐원 어린이집 지원은 폐원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청년 문화공간 운영 자체 사업은 냉 난방비 부족분에 대하여 1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2,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청년 문화공간 운영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역시 예산 조기 소진으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기본 경비는 사회복지과 직원 증원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세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 상담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증액분 366만 3천 원을 12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바로희망팀 운영지원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연에 따라 1,95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여성 창업 플랫폼 창업 매니저 인건비는 창업 매니저 4월 근무 개시와 시간 단축 근무에 따라 82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38억 3,9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화장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증가폭이 좀 소폭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 자연장보다 이제 화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보는데, 안성에 이제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고 또 노인 사망도 이제 집중해서 어느 순간 시기가 되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증가할 거로 보는데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안성의 소문에 의하면 화장장이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있다면 혹시 어느 지역에 그런 소문이 있습니까? 들으신 바에 의해서. 이게 제가 질의 드릴 때 조심하는 게
소각장 비롯해 화장장은 이게 좀 뜨거운 감자거든요. 안성 지역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화장장? 예. 네, 사회복지과장 이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장은 없지만은 네,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추후를 봤을 때 화장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평택시, 오산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별도로 말입니다. 별도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그런 안성의 그런 누군가가 좀 추진하고 있다는 건 전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 못 들으신 거죠? 평택은 아닙니다. 네, 없습니다. 들으신 거죠. 이게 국토가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에 누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갖고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이거든요. 근데 물론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중증장애 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 그 방문 목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자분이 302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욕을 하시는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스마일하고 가족 효방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차가 몇 대로 움직이시죠?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목욕차량 이동하시는 거. 혹시 총 몇 대로 이동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일단은 이용자 수는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차량은 한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 주기로 목욕을 하십니까? 해드립니까? 물론 요청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수요에 따라 그거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 15분에 대해서는 그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 거죠? 차량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대기자는 한 4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점 방문 목요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장애 아동의 증가는 이제 18명이 있고 이제 여기는 국도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는데요. 뒤에 보시면 그 530명이 벌써 이제 7월달 기준으로 3억 6천이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총 7억 6천 중에서 장애아동 사업 규모는 3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지원된 거는 이제 530명이 초과됐는데 요거는 그 동안에 수요가 많아진 겁니까?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뒤쪽에 그 기준은 누적분이고요. 저희 안성시에서 받고 있는 장애 아동은 현재 321명입니다. 네. 누적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고 이제 그 월마다 이용하시는 아동 수가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누적. 누적분. 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더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혹시 활동지원사 연계에 대해서 그 시간당 3,000원 더 지원해 주셨습니까? 근데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이라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받으십니까? 보통으로 봤을 때 399페이지입니다. 보통 몇 시간 일하세요? 뭐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가상급여는 시간당 3,000원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심야 시간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그다음에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그럴 경우에는 시간당 4,500원인데요. 예, 이거는 대상자마다 시간이 다 다를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가산해서 더 드리는 거죠? 네네. 3,000원씩. 그리고 401페이지 보시면요. 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관련된 겁니다. 우리 시에 62명이 계시거든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혹시 이분들 중에 부모님이 다 계시는지 반대로 안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 분이 안 계신 분 62명 중에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안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제 생각에는 시설로 옮겨드리고
더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혹시 파악이 되셔서 있으시면 의향도 여쭤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서비스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국장님, 행정이라는 게 감사 감독 기능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시로 감독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수시로 마지막에 감사 담당관에서 감사도 뭐 내부 고발자에서 감사도 할 수 있겠지만 행정에 자발적으로 그 기관에 가서 수시로 있죠. 그게 텀이 얼마큼 됩니까? 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분기별로 하세요? 1년에 2번은 하고 1년에 있죠. 2번 상하 단기로 반기. 하시네요. 네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이제 감사도 있지만 이제 선도 행정이라 해서 그 기관이 잘 순항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한 시설에 보면은 시설장이 그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새로 신규의 시설장이 또 잘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좋은 건데 만약에 이 시설장이 어떤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입력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본인도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면은 약간 의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진행이 돼서 꽤 오래 지나서 그 보조금도 타고 수당도 타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뒤늦게 이제 발각이 돼갖고 이제 감사도 통해서 이제 지적이 돼갖고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발되면 그분은 이 보조금을 다 이제 반납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돼서 이제 엄청난 금액의 이제 뭐 벌금이라든가 그걸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한 집안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 벌금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억이 나오더라고요. 반납금이 뭐 예를 들어 몇 천만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분은 그냥 감옥에서 그 생을 이제 돈이 없으면 만약에 돈이 없다 하면은 감옥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은 가끔씩이라는 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류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의도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반기에 하시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가거나 하는 데는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제보나 저희가 좀 그 의심이 가는 데는 수시로 하고 있죠. 꼭 그게 1년에 뭐 2번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 항상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좀 부정하게 사용되는 제보가 있거나 저희가 그렇게 인지가 되면은 그때는 수시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 하는 기관은 몇 개 있습니까? 안성에? 우리 시에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4개 있습니까? 그러면 몇 분이 여기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뭐 운영 관리도 하시고 보조금도 하시고 예.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저희 공무원 직원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한 명이요. 한 분이 하세요? 네. 벅차시겠네요. 하여튼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45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감액하신 거 보니까 규모가 120명을 총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445페이지입니다. 입원 아동이 120명인데 아마 이게 수요가 적은 거는 이런 입원 아동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단순히?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혹시 그런 파악이 됐습니까? 보니까 한 30명 선으로 됐더라 보니까요. 감액한 거 나머지 잔액을 보니까 그래서 총 120명 규모에서 30명으로 대폭 줄었는데요. 이 원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실적은 작년에도 좀 저조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저조한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 안성시에서 뭐 하거나 평택시까지 하거나 요까지만 하고 이랬거든요. 그 보호사들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시간도 일일에 뭐 8시간까지만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또 3차 기간에 가서는 보호자가 한 명밖에 등록할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밤새도록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좀 더 이게 이 좋은 취지를 갖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6월 달에 개정을 해서 지침을 다시 마련해서 그러니까 3차 기간도 할 수 있고 24시간에서 이제 제공 기간이라든가 보호사 등이라든가 보호자 간에 합의하에서 가능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시간도 근로 시간도 저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8시간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 진짜 말 그대로 24시간 이상 가능할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는 7월 달에는 그 확대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7월 달 한 달 사이에 벌써 7건이 더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취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03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아마 갑자기 이렇게 된 거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 창업 매니저분은 플랫폼에서 몇 분 근무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이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 분 근무하십니까? 네. 이분 혹시 육아로 인해서 중간에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하셨습니까? 우선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공무직 한 분하고 2분 기간제 근로자 한 분하고 해가지고 2분 계시고요. 분이시죠? 네, 그중에 같이 혹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인데 이분이 혹시 네. 예상이 됐습니까? 처음에 지원하실 때 우선은 당연히 육아는 당연히 필요한 건 저 당연히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예측이 되셨습니까? 혹시? 우선은 제가 그 당시 아, 저기 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저긴데 예. 네. 야, 육아 돌봄이 이제 만약에 됐다면은 다른 분을 채용해서 이 업무에 공백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화장 지원금 지원해서요. 이 화장했을 때도 지원하지만 분묘 개장에도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794건인데 분묘 개장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화장하고? 네, 사회복지사 이분입니다. 지금 현재 비율은 저희가 일반 화장이 사실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일반 화장 건수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대 70? 왜냐면은 평온의 숲을 이용하다 보니까는 화장을 그쪽에서 지원금 받지 않거든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장 6월건에 대해서는 증가가 많습니다. 그 분묘 개장은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저희 인근 시군 용인시 같은 경우는 25만 원, 뭐 보통 대부분 50만 원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0만 원 안쪽으로 대부분 집행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안쪽으로 네. 대부분 신청돼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창업 플랫폼이랑 운영 지원 그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셰일 센터 그 취업 지원이라고 사업 제목은 그런데요. 그다음에 디딤돌 취업 지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사업비 일부 남은 거를 뭐 리모델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남은 걸 다른 쪽으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식물 구입비, 물품 구입비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예산 심의해서 그 통과시켰던 예산을 어디는 남았고 어디는 더 필요해서 이렇게 옮겨서 쓰면 이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유 때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성담화팀장 허회경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본 예산에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그 편성목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 건물이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도비 보조 예산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사무 관리비나 그 이외의 공공 운영비가 저희가 편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투입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잘 써보도록 하고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당연히 사정이 있어서 이제 바꿔서 쓰시겠지만 저희 이제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남아서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대로 예산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뭐 도비는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정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비는 이렇게 그 편성목을 바꿔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도에다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거의 다 도에서는 괜찮다고. 네, 변경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하면은 변경 대부분 승인 다 요청.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설명서 457페이지인데요. 외국인 자녀 보육비 지원 원래 이렇게 10만 원 지급을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 도비 5만 원에 시비 5만 원 매칭해서 20만 원 지급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팀장님.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24년도에 도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25년도에 초에 내시 변경이 돼서 15만 원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5만 원 올리는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도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가 올려준 5만 원, 올해 올려준 5만 원과 작년에 그 매칭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로 추가 5만 원이 더 붙었어야 20만 원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지금 15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도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은 어떤 사유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유아 같은 경우는 28만 원이 보육료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20만 원이면 14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15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주고 있지 않고요. 뭐가 넘는다고요? 보육료가 28만 원이 이제 만 5세는 28만 원이거든요. 네네. 유아 보육료는. 근데 저희가 15만 원으로 시에서 5만 원 준 거와 그리고 도에서 15만 원을 같이 올려서 하면 20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50%를 했을 때 15만 원이 넘기 때문에 28만 원에 대한 50%가 넘기 때문에 그 50%라는 인정을 안 기준은 해줍니다. 누가 세운?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유아 보육료 지원이 50%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그렇게 거기도 뭐 심의도 하시고 뭘 한다는데 그런 이유로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안성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가 자체 사업비가 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디는 말 그대로 10만 원을 주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5만 원을 더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전액을 안산 같은 경우는 전액을 그냥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일몰 사업처럼 자체 사업을 일몰을 해서 맞춰서 같이 협의를 들어와라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가 100% 자부담을 줬던 부분을 일몰을 안 하겠다는 의견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맞지가 않아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건 맞는 건 네, 맞습니다. 맞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저희 안성시는 계속 올해 5만 원 더 올린 거는 계속 네, 그래서 지금 15만 원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89페이지 생활 밀착형 청년 문화 공간 운영해서 안성 전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됐던 건가요?
청년팀장 국선입니다. 저희가 7개 권역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그 안성 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원데이 클래스들을 교통 불편으로 저희 청년문화공간에 방문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취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내년도에 사업의 여부를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진행하신 거예요? 몇 개소? 지금 이 7개 권역에 한 번씩 찾아가는 건 올해 1회씩만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2회까지는 이제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 하반기 크리스마스 즈음 해서 뭐 10월, 11월부터 저희가 9월에는 또 청년 축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머지 권역들을 방문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2회 하신 데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미양 권역하고요. 저희가 한 군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양 권역이면 공간은 어디 공간을 빌려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은 보통 도서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유유 공간을 저희가 저녁 시간대를 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공간이 비는 장소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개인들이 들어오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 곳은 그쪽 공간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회 하셨을 때 청년들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저희가 클래스를 많은 인원을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는 10회 미만, 10명 미만으로 소규모로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명 정도 참여하셨나요? 보통 이제 시내 권역 같은 경우는 참여가 가능한데요. 주로 외곽 지역은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100% 사업인데 저희 안성 전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희가 안성에서 이동을 아무리 안성이 넓다고 하더라도 멀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데 못 오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 대표님들을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주로 그 사업장들이 공도 지역과 시내 권역에만 밀집해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부 권역이나 이쪽에 그 청년들이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클래스 자체는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의 사업 자체는 다회성 강좌로 진행을 하는 건 대부분 공도 권역 쪽이 밀집해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찾아가서 그 청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시범 사업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한 거라서 뭐 그쪽에 가서 계속해서 클래스가 진행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그 권역을 나눠서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 청년들 반응과 그런 걸 잘 조사하셔서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10명 정도 규모여도 반복적으로 해도 그 지역에 또 어떤 구심점 하나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잘 진행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의들이 있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이들은 주는데 영아반 담임은 소폭 증가했고 또 누리반은 또 감소했거든요. 또 교직원은 또 증가했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도비 내시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폭이 서로 교차가 안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초창기에 1, 2월 초반에 대부분 영화반 같은 경우는 영화 아이들이 많이 입소하기 때문에 영화다 보니까 교사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영화 교사가 많이 늘어나고 점점 갈수록 이제 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또 한 가지, 그 전국 장애친화 검진기관이 혹시 안성의료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안성의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안 들어갔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장애친화 기관 지정돼도 전국에서 검진하고 있는 데가 21곳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 안성으로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안성도 그 장애인에 관해서 검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동하지 못하시는 분은 어차피 못하지만 가능한 분들은 지금 검진을 하고 있지 않죠? 그분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신다면은 서울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같이 동행해서 같이 검진하거든요.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가고 딸하고 아버지랑 같이 가서 어차피 휠체어 계신 분들은 또 아바가 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장애 친환 검진 기관도 이렇게 활성화됐으니까 안성도 이거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국에 한 260만 명 등록 장애인이 있지만 지금 검진하신 분들은 7,200분이 안 되거든요. 7,20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직 다소 부진한데, 그렇다고 안성이라도 좀 이렇게 척화시켜 갖고서 그런 장애인분이 원하시는 분 있으면 가족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좀 혜택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3억 6,660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5,37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513쪽입니다. 신나는 안성복에 어울린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2025년 11월 준공에서 2028년 5월 준공으로 지연됨에 따라 18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6쪽 진로 진학 멘토스쿨은 진로 박람회 및 입시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집행잔액 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0쪽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9,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쪽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에 경기도 교육청이 급식비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1,57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52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으며 528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0쪽부터 537쪽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1,93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36쪽 다함께 돌봄센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은 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쪽 전문아동보호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7쪽까지는 위탁아동과 보호종류 아동에 대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먼저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은 1,052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양가정위탁 가족심리상담은 1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억 8,9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호종류 아동 자립수당은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550쪽 요보아동 그룹홈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2쪽 아동 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은 냉난방비 신청 감소에 따라 12,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8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8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0억 3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저희 진로 진학 멘토 스쿨 관련돼서 저희 입시 제도가 2028년도부터 좀 바뀌나요? 예, 구체적인 내용이나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미래교육과장 전윤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좀 자세하게는 모르고 좀 큰 틀로 바뀐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보면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없이 공통 과목으로만 해서 좀 진행될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로 진학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능이 좀 28년도에 바뀌니까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좀 미리 좀 잘 습득하고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로 진학 안성시에서 지금 이렇게 물어봐야 돼. 진로 진학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진로 진학을 저희가 직접 그 학생들을 여러 직업이라든지 이런 취업을 위한 진로 박람회를 또 하고 있고 학교에서 진로 적성을 학생들 특성에 맞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먼저 또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의 세계를 알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진로, 이 직업의 세계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학교하고 저희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이런 진로 를 좀 잘 찾아가도록 하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진로 진학 관련돼서 저는 좀 이런데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좀 진행해야 혼란이 좀 적을 것 같고요. 좀 예산 부분도 좀 많이 담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8억 75만 5천 원 대비 10억 8,779만 4천 원이 감액된 217억 1,2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안성시 평생학습관 준공 개관에 따라 BF 본인증과 각종 인증 용역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시설 사업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2025년 성인지 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체육 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안성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일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직접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안성시를 통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1회 5만 원, 1인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722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구 백성촌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7월 구 백성초등학교 내 안성수영 국민체육센터 준공 개관에 따라 집행잔액 5억 7,88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재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억 1,7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571페이지 보시면 그 장애인 체육회 안성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이분은 원래 근무를 계속 하셨던 분인데 인건비만 국비로 새로 신규된 거죠? 1,200만 원이?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네, 당초에 여기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그 지난해까지는 대한체육회에서 그렇죠. 줬던 사항인데 월 100만 원씩. 네, 근데 이게 저희 통해서 지급하기 이번에 변경이 돼 갖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한 거 없이.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 지원 조건에 보시면 국비 기금 1%가 나왔는데요. 그럼 이게 총 사업비의 1%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비가 99%고?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1%. 차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의 그 가맹점 제로페이 가맹점이 그럼 가입된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0월 달부터 이용 가능한 거죠?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 가맹 단체는 저희가 동료를 해갔고요. 174개 저기 체육업체가 지금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월 5만 원씩 해서 최대 네. 15만 원이면 3개월을 더 쓰는 거네. 3개월을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혹시 부정 사용도 있습니까? 부정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하신다 하시길래.
아직 모니터링 실시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하실 저희가 예정이시잖아요. 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우에 부정 사용을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그 A라는 사람이 어르신 잠깐 이게 지금 대상이거든요. 방송 나가는 거니까 혹시 예. 이걸 방법을 노출시키면은 또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가려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이 쓴다고 A라는 어르신이 쓴다고 등록을 해놓고 자녀가 가서 등록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확인은 직접 신분증 확인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업체 방문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등록 확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이 사업이요. 그 정부에서도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저번에 성립점 때 보고 드렸듯이 처음 급히 이번에 정부 새로 들어와갖고 추진하게 된 이번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시지만은 저희 안성시가 안 한다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네네.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지자체 자체의 선택권이 있기는 한 거예요. 국비를 네, 명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비 예. 70%를 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권은 명목상으로는 선택권은 있는 거고 이게 174개 제로페이 가맹 시설이라 그러셨는데 어떤 시설이 174개 뭐 헬스장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네, 저 신구 체육 시설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외에 뭐 등록 체육 시설업도 다 되는 거고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체육 시설업이 한 270개 업소가 됩니다. 주로 어떤 게 업소 어떤 업소가 체력 단련하는 뭐 헬스장 그런 데도 되고요. 교수법, 뭐 태권도장, 검도장 뭐 그런 것도 되고 우리 뭐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그런 데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신청을 안 해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그냥 자동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아직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 8월 말 기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데이터를 주거든요. 지금 8월 말 현재 292명이 저희는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일단 저희 사업량이 수급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만 6천 명인데 지금 이 1억 3,700은 몇 명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군 비율을 따져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745명으로 사업 규모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2,745명 중에 지금 8월 말 현재 292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체 대상자 중에 10%를 사업 규모로 삼았고 그 중에 지금 현재 10% 정도가 또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해서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은 저희가 정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정산 안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이게 어쨌든 가맹시설 가서 그 이용료를 지급을 할 때 돈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사업 끝나면 신청률이 얼마나 되느냐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 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억 552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 청사 유지관리는 공도 도서관 지하 1층 주차장 주차관제 설비 교체 설치를 위해서 시비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운영사업비로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29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시비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박근배 의원님. 혹시 주차 관제 설비라는 게 어떤 설비입니까?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인데요. 공도도서관은 지하 1층에 주차 면수가 21대를 댈 수 있는데 그 입출입할 때 입구가 하나여가지고 그 주차를 하기 전에 몇 대를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빈 공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만차가 되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거가 되네요. 그러면 주변에서 자가용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공도도서관은 6개 공공도서관 중에 제일 주변이 학교하고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많이 걸어서들 많이 오시고 당초부터 주차 면수가 조금 좁은 면이 있어서 그 공도도서관 앞쪽에 도로에도 주차 시설을 좀 넓히고 저희가 행사의 때에 따라서는 창조고등학교 주차장도 같이 공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고 같은 경우 야간도 개방 가능합니까? 행사 있을 때만 저희가 그때만요? 특별히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도 많습니까? 야간은 뭐 기본 이용자가 야간은 그 줄고 있고요. 낮 시간대보다 야간은 좀 이용자 수가 좀 적고 주말에는 조금 더 골고루 더 많이. 저도 간혹 가서 그 지하 주차장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경사로가 좀 심하더라고요. 또 좁고 그래서 들어갈 때도 좀 위험하고 나올 때는 그 지나가는 보행자가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혹시 그게 소리가 납니까? 주차 설비가 많이 교체하면?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관제 시스템 그거를 설치를 하면서 입출입할 때 그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고, 또 저희가 구조상 경사가 좀 이렇게 깊긴 한데 반사경도 딱 나와가지고 반사경도 설치가 또 돼 있습니다. 반사경은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밑에서 경사가 높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반사경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만 나더라도 보행자는 인지가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이야 도서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